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옷 컬러가 좀 매칭이 되네요. 네. 우연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저희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는 다소 지지부진합니다. 네. 근데 뭐 일단 다 떠나서 도대체 그 미국은 왜 이렇게 이런 괴물들이 어떻게 계속 나오는 건가요? 정말 좀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 미국도 교육이 우리나라처럼 청소년들이 지금 일탈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부럽지 않나요, 솔직히?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단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문제는 주식 투자는 우리한테 리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우리가 기부금을 보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기부금은 우리가 리턴을 바라고 기부하진 않잖아요. 그 유니세프 같은데 이렇게 기부할 때 좋은 마음으로 그냥 기부하는 거지. 근데 그렇죠. 주식 투자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함인데 사실 미국 주식시장에 물론 미국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회사가 다 있지만 어쨌든 미국 태생의 기업들이 정말 괴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렇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거 끝이 없으니 너무 부럽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게 너무 막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를 어떤 거를 투자할지 막 가려가지고 겨우겨우 뭐 하나를 막 꺼집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얘는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깝고 여기에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정말 부럽습니다. 이게 천조국 하잖아요. 그 천조국이 국방비에 1,000조를 쏟아부어서 천조국이잖아요. 지금 1,000조가 넘었더라고요. 1,100조, 1,200조 가는데 네. 그러니까 국방비에 1,000조를 쏟아부을 만큼 거기다 그렇게 1,000조를 빼도 나머지 산업에도 투자할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실적도 엄청나게 또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거는 왜 그러면은 주가가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안 움직였냐. 일단은 기술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하고 한국 그 최종 예선 보셨나요?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네, 봤죠. 근데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3대 0으로 이겨가지고 야 시원하다. 우리 잘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저렇게 컨디션이 최상인데 3대 0밖에 안 된다고? 야 적어도 한 5대 0은 돼야 되지 않나 중국인데? 이런 사람이 있죠. 네. 지금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후자인 거예요. 3대 0으로 이긴 결과를 내놨는데도 시장에서는 야 엔비디아 정도는 5대 0으로 이겨야 되지 않아? 이런 거죠. 야 그 정도는 엔비디아의 지금 파괴력으로 그 정도 실적은 예상했어. 야 엔비디아는 그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어야 우리가 반응하지 뭐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못해서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무슨 세 자릿수가 증가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제일 많이 매출액이 증가한 부분이 데이터 센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즈 같이 되고 있잖아요. 테슬라도 데이터 센터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 만들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서는 소프트웨어에서는 1위인데 저기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만년 2위거든요. 거기서 1위 하는 애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쇼핑으로 번 돈으로 지금 다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라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지금 데이터 센터 확충하느라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는 뭐 지금 뭐 내년 거가 다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욱더 네, 우려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안 움직인 거죠. 네, 중국 우려감에 더 네. 무게를 좀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기존 사실은 엔비디아 매출 좋았다. 앞으로도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엔비디아의 GPU가 시대의 아이템으로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이게 몇 년 2위의 AMD 또한 이 위대한 항해에 나도 좀 동참해보자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이런 얘기 하면 근데 대만계는 왜 이렇게 똑똑한 거죠? 이게 다 이 리사수 언니, 캐시우드 언니 좋아하는 쪽이 있고 네. 리사수 언니 좋아하는 쪽이 있잖아요. 물론 캐시우드는 투자가고 리사수 언니는 기업가인데 어쨌든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뭐 지금 인물 중에서 뭐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도 꼽히죠. 리사수 언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남자분들도 그냥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거잖아요. 내가 굳이 여자라서 언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명칭 같은 거가 됐잖아요. 돈나무 언니, 뭐 리사수 언니 하는데 이 지금 젠슨 왕 CEO랑 리사수 언니랑 다
대만계예요. TSMC도 결국 대만이고 하여튼 대만계의 어떤 이런 IT계의 거물들이 계속 탄생을 하고 그리고 TSMC를 주축으로 한 이제 대만계의 생태가 너무 확고해서 사실 뭐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 사실 그렇게 쉽나 좀 이게 국뽕에는 젖지 말아야 된다는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원래 인텔이 어떻게 보면 이게 밀림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요? 밀림의 왕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GPU로 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CPU가 왜냐면 GPU는 들러리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그거거든요. 그래픽 카드라는 게 그냥 CPU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하는데 조금 더 화려한 그래픽을 하기 위해서. 근데 본체는 CPU죠. CPU 두뇌가 똑똑해야 거기에 뭐 그래픽 카드를 추가해서 좀 그래픽 성능을 올리는 거지 CPU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CPU에서 인텔이 너무 강하니까 GPU를 한 건데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너무 커버려 버린 거죠. 오히려 잡아먹힐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버린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피하내는 또 AMD라고 했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또 GPU 시장을 먹어버리니 인텔을 피해서 GPU를 해서 GPU를 먹어버렸으니까 AMD는 또 인텔한테 CPU도 밀렸는데 GPU를 또 가려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또 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만년 2인자죠. 양쪽에서 만년 2인자인데 지금 약간 기회의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인텔이 우왕좌왕하면서 CPU 점유율이 AMD가 상당히 올라왔고 그리고 이 지금 여기도 엔비디아의 GPU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MD가 신제품 M1 300이라고 내놨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뭐 H100, A100 이렇게 나가죠. 영문자 하나에 뒤에 100이 붙는 얘는 M1, MI 붙이고 뒤에 300을 붙이는데 지금 여기도 이제 고성능 GPU에다가 HBM3의 고대역 메모리 고대역이란 게 이제 뭐 고속도로가 넓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 메모리가 적용된 칩인데 요걸로 지금 엔비디아의 GPU 시장을 노려보겠다. 물론 뭐 성능은 더 뛰어나다고 하지만 뭐 성능이 안 뛰어나더라도 지금 기회가 생긴 게 뭐냐면 성능이 그냥 엔비디아의 칩보다 만약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네한테 그냥 기회가 돌아오는 격이에요. 왜냐면 엔비디아께 완판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만년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AWS라고 하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쫓아가야 되니까 빨리 하루라도 조금 학습을 더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럼 칩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게 없으면 AMD 거라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지금 상황적인 것 때문에 점유율이 그냥 강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AMD 게 성능이 왕창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안 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엔비디아의 성능에 비벼주기만 해도 그냥 지금 점유율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게 너무 없으니까요. 지금. 그럼 이쯤에서 인텔도 반격을 노려볼 만하지 않아요? 인텔도 지금 인텔은 갑자기 과까지 다 손대고 있죠 지금. 그쵸? 네. 갑자기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하는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지 않나? 맞아요. 그쵸? 옛날에 이미 경쟁에서 사실 떨어졌는데 갑자기 숫자를 갑자기 예를 들어 뭐 7나노에서 그게 관련돼 7, 6, 5 따라오다가 갑자기 무슨 뭐 같이 1나노 미출한다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숫자를 막 10나노 이렇게 하던 애들이 뭐 0.8을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뭔가 뭐 히든 카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기 파운드리도 손댄다고 하고 있고 원래 CPU 시장에서는 AMD에서 추격을 허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GPU에서는 결국에는 여기서 또 내놓긴 하는데 일단 훈련용이랑 추론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비유를 들자면 솔로몬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게? 아이를 뭐 반으로 갈릴 수는 없으니 솔로몬의 선택을 아이를 반으로 갈랐나? 하여튼 솔로몬의 선택이 다 믿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습이 마치고 나면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전지전능한 정말 최정점의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의 질문을 받아도 명쾌한 답변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게 AGI 상태. 그게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학습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면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학습 시장에 굉장히 열을 다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틈이 학습 시장에서는 이 인공지능의 그 머리는 전부 이 엔비디아의 GPU를 쓰고 있으니 빈틈으로 추론용을 미리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뭐 국내 기업에도 사피온이라는 그 기업들이 있고 MPU라고 해서 그 추론용 시장에 미리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금 인텔도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혹시 추론용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GPU가 또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지금 GPU가 CPU보다 성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이 CPU는 줄을 서 있는 거야. 1번부터 100번까지 서 있고 1번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2번 문제를 해결하고 3번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건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지금 GPU는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거죠. 1번부터 100명이 쫙 서 있어서 수영장으로 따지면 100명이 한꺼번에 뛰어들어서 수영 레인에서 수영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CPU는 줄 서가지고 한 명씩 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에서는 GPU가 압도적으로 더욱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가 쓰이는 거고 근데 이제 추론용으로 넘어가면 약간 CPU가 좀 쓰일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양쪽을 다 만들었어요. 지금 얘도 인텔도 훈련용에서는 가우디2 추론용에서는 그레고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AI 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칩의 의존도를 굉장히 우려하는 여타 빅테크 기업들에게 혹시 우리께 만약에 마음에 들면은 우리도 있다. 우리도 학습용 이 GPU도 있고 추론용 GPU도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러브콜을 뭐 저기 하기에는 받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너무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의존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낮추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자체적인 칩 개발에 다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인 거죠, 이게. 네, 지금 앞에 질문은 그러니까 CPU와 GPU 시장. 우리가 보통 말했던 그 두뇌나 그래픽 카드였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 두뇌로 뛰어든 네. 그 업체들 3강의 대결을 얘기한 거죠. 인텔, AMD, 엔비디아. 근데 이제 인텔, AMD, 엔비디아의 CPU나 GPU를 받아서 사용하던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서조차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배짱 장사를 하니 지금 사실 배짱 장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칩이 아쉬워서 손 내밀고 있는 애들한테 값을 높게 불러도 말을 못하는 거죠. 엔비디아 GPU 없으면 지금 우리 인공지능 두뇌 학습 능력 떨어져가지고 추론 시장으로도 넘어가는 게 늦어버리는데 엔비디아가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얘 하나라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 칩 하나가 5천만 원 하는데도 5천만 원 하는 게 하나 탑재되는 게 아니라 2만 5천 개, 3만 개를 탑재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챗 GPT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재화를 해가지고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춰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능력도 있기 때문에 내놨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오픈 AI도 뭐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지금 CEO가 글로 갔다 다시 넘어갔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전부 다 엔비디아 GPU를 받아다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있었어요. 얘네가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력 AI 칩이 H100, A100이죠. 그리고 아까 뭐 저저번 시간인가 했던 그레이스 호퍼 그 여성 프로그래머 이름 딴 GH100 슈퍼칩까지 나왔죠. 이게 지금 리드 타임이 52주래요. 우리 증권방송에서 52주 신고가죠. 그게 1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 받으려면 1년 걸려요. 그럼 1년 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늦는다니까요. 인공지능이 옆에 안 놓는 인공지능은 지금 그 노는 그 시간에도 1초에도 몇 경에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5일 날 자체 개발 AI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안 부르죠. 그래픽 카드라고 안 부르고 GPU 마이아 100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중앙 처리 장치 CPU 코발트 100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CPU, GPU를 다 만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뭐 했나요, 원래? 인텔의 CPU를 만들면 인텔의 CP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짝꿍으로 우리 PC에 탑재해서 팔렸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가 워낙에 배짱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아예 AI GPU 마이아 100, CPU 코발트 100. 얘는 이름이 코발트 마이아 이러네요. 어쨌든 CPU, GPU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고 아마존이 1위라고 했잖아요. 아마존도 만들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훈련용에서 트라이니움, 추론용에서 인퍼런시아, GPU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CPU 하나, GPU 하나 만들었고요. 아마존은 GPU를 2개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훈련용 GPU, 추론용 GPU.
훈련용 GPU를 열심히 훈련시켜갖고 아까 솔로몬의 수준이 되면은 이제 딱 이제 이렇게 팔짱 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솔로몬처럼 추론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가 지금 MS 아마존이 다 만든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시장에서 1위, 2위를 하는 애들이 GPU, CPU 이런 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왜냐면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이렇게 계속해서 극심하게 돼버리면은 엔비디아의 그 계속 백장강상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지금 엄청나게 확충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칩으로 그거를 만약에 만들어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의존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의존도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상당 시간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빅테크들의 기업들의 자체적인 칩 출시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가 만만한 회사가 아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능력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밀어낼 가능성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건 한쪽만 보는 거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서치라는 영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서치 1, 2 보시면은 정말 그 애플의 생태계에 빠진 그 여고생이나 그 어떤 아빠가 그걸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건을 만약에 정말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실시간으로 알람이 좋습니다. 알람이 울렸네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치 같이 됐네요. 서치에서 지금 본 것처럼 아빠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사건을 겪었다고 하면 더더욱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친구랑 생활하는 거, 가족이랑 생활하는 거가 다 그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도 그런 거를 원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쿠다라는 프로그램 개발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붕어빵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가게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정말 그냥 붕어빵만 단순 파는 사람이고 그 기계나 이런 것들 다 다른 데서 갖고 오는 사람이라면 값어치가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만약에 그 붕어빵 기계도 직접 만들고 그렇죠. 그 붕어빵이 제일 잘 익을 수 있는 반죽의 온도와 거기서 가장 최상의 맛을 내놓을 수 있는 레시피야. 그런 거를 다 창조하신 분이라면은 그분을 하루아침에 누가 대체해서 그분의 장사를 밀어내고 그분을 망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붕어빵의 상호가 다 다른데 가서 물어보면은 이 기계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물어보면은 그 서울에 계신 어떤 붕 사장님한테 샀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다 만든 기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붕어빵이든. 그러면은 그 기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기계로 표현했지만 이거는 생태계거든요. 애플의 생태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여기는 더 어려워요. 애플은 개인 소비자지만 여기는 개발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아주 최첨단 영역에서 이 쿠다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다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플랫폼으로 이 그 GPU를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GPU도 다 엔비디아의 쿠다를 이용하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나중에 전 차종에 깔리게 되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포드차를 샀는데 두뇌는 테슬라예요. 그렇죠. GM을 샀는데 두뇌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에요. 벤츠를 샀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벤츠를 산 걸까 테슬라를 산 걸까?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 머리에 두뇌에 중점을 둔 사람은 야 그거 테슬라 차지 너네 깡통밖에 만든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텔이라던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아마존이 자체 칩을 내놓는다고 해도 자체 만드는 거에 수요에 지금 대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엔비디아처럼 저기 회사 섹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막 팔리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미 처음부터 시작점이 이미 여기 길들여졌기 때문에 아까 쉽게 계속 얘기를 들었잖아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 문서 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이 탁월한 결과물을 내놓는데 그렇죠. 너 갑자기 개발자한테 가가지고 개발자나 문서 작업자한테 가서 당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지금 당장 지워버리세요. 다른 거 쓰세요. 그럼 누가 써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엑셀, 파워포인트 도구 없으면은 못 만들어요. 내 손가락이 아무리 현란해도 엑셀, 파워포인트 없애고 뭐 옛날에 있던 그 무슨 프로그램들 옛날에 구닥다리 프로그램 갖고 너 똑같은 결과물 내놔라. 어떻게 만들어요? 파워포인트 가지고 멋있는 막 효과 막 이런 글씨 나오는 거 있죠. 옆에서 내려오고 물풍선 막 나오고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손 수작업으로 옛날에 하드보드지에다가 사인펜을 그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길들여진 쿠다 프로그램의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당분간. 걔네들이 만들어봐야 자체 데이터 센서에 들어가는 일부의 GPU나 CPU 그거를 자체 내재하는 거를 자체 쪽으로 쓰는 거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지 이게 파괴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치 영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생태계 안에 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승자는 결국은 TSMC다라는 결론이 전 떠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자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안 오른 게 이제 TSMC가 안 올랐고 사실 시리즈가 다음 주에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TSMC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애가 있어. 갑 중에 갑이 있어요. 오. 근데 이게 왜 그럼 TSMC가 왜 그러느냐? 지금 엔비디아 GPU든 무슨 저기 MS가 만든 GPU든 인텔이 만든 GPU든 CPU든 지금 전부 다 생산은 TSMC 7나노 이하, 5나노 이하 이 공정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TSMC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없냐면 이 시장에서 아까 뭐 여러 의견이 나뉜다고 했죠. 엔비디아가 지금의 배짱 장사를 하는 게 조금 누그러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칩에 좀 밀린다. 그래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깎여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거. 그건 엔비디아 주주의 영향이 있지 TSMC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혹은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가 쿠다 생태계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자체 칩을 개발하더라도 개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의 배짱 장사의 지금 상황을 3, 4년 더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누가 무슨 칩을 설계를 하더라도 그 생산은 다 TSMC가 하니까요. 이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전부 팹리스 공장이 없는 기업들이거든요. 애플, 퀄컴, 엔비디아 이런 애들 공장이 없어요. 다 결국에 생산 TSMC가 맡아야 되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1년에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줄을 서시오 이러고 있는데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점유율은 걔네들끼리의 문제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건 다 TSMC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가 부담스럽고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저 위에 우두머리에 있는 쪽으로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엔비디아가 물론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굳이 그 한쪽만 바라보지 않고 그 옆에 동네도 바라보면서 TSMC도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마디 있으신가요? 네, 2분까지 한 3분 있지 않나요? 네. 네. 그 뭐 우리나라 기업을 계속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짧게 우리나라 기업을 하나 얘기하면은 아까 엔비디아가 약간 실적 좋았지 않았는데 뭐 중국 그 이슈 때문에 네. 좀 그쵸. 안 올랐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뭐 그 핑계 같긴 한데 그거 거기에서 기회가 오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긴 있거든요. 어디요? 그러니까 SNS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미국의 어떤 최첨단 기기를 못 들어가게 한다. 중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SNS텍 같은 경우가 저기를 하죠. 블랭크 마스크가 이 빈 종이고 거기다가 회로를 그리면은 포토 마스크가 돼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최첨단 공정을 못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너무 재밌는 얘기라. 네. 저 펜 한 번만 잠깐만 주세요. 빨리.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지금 최첨단 공정이란 게 펜을 짧게 잡고 이렇게 글씨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극자해석 공정이라고 네. 하죠. EUV 공정을 못 가니까 장비를 안 주게 하니까 네덜란드 ASML 장비를 바이든이 안 주라고 하잖아요. 그쵸, 안 중국에. 됐어요. 그럼 옛날에 그 심자외선 장비 갖고 해야 돼요. 심자외선은 이렇게 펜을 뒤에 끝을 잡고 쓰는 거거든요. 네. 글씨 제대로 못 쓰죠. 네. 그럼 여러 번 써야겠죠.
여러 번 써야 되잖아요. 제대로 쓰려면. 그걸 멀티 패터닝, 무슨 트리플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빈 블랭크 마스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SNS 택이 지금 오르는 거다. 그래서 이 설명은 다음 주에 그 앵커님이랑 같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게요.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그럼 이해가 궁금하신 쉬우니까.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왜냐면 지금까지 원래 처음에 첫 시간에는 한국 주식을 연결해서 했는데 맞아요. 이게 계속해서 그 포맷을 가다 보니까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아까 계속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미국 주식은 괴물이 너무 많은데 그 괴물이랑 짝짓는 거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알맞은 것까지끼리 짝지으시오. 아무리 해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그걸 또 혹시 너무 핀트가 맞는 거로 한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바이든이 계속해서 반도체 굴기를 막으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쪽일 수가 있고 뭐 1분 남았으니까 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고에도 기회가 올 수가 있죠.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데. 최첨단 장비를 못 구하니까 중국은 이제 그럼 어디 가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쓰다 버린 거. TSMC나 삼성전자 쓰다가 뭐 이제 레거시 공정이라고 옛날 공정을 갖다 버린 거. 그 서플러스 글로벌 가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중고 장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상황이 악재가 조금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두 기업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일섭 소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